최근 정치권에는 때 아닌 부인 논란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논란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 안원구TV 부인이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저는 김 선생이고요. 제 옆에는 부인이 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사모님 잘 계시죠? 네,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옷 부인하지도 않고 네. 시인 잘하고 있습니다. 참 나이가 적다는 게 이런 거에 웃어드려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청장님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늘 뭐 바쁘게 지냈고요. 네. 지금 뭐 론스타 쪽에서 지금 네. 반응이 지금 오고 있어서 론스타에서요. 네. 딱 입질이 와요. 이제 이 우리가 세 군데를 했거든요. 네. 그 세 명을 론스타 본사하고 네. 론스타4 본사하고 대표 존 그레이켄 네. 그다음에 론스타의 그 글로벌 론스타라고 해서 저 지주 회사격이 네. 하나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존 그레이켄이 처음에 그 자기가 우리가 송달을 우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송달을 했는데 받았다고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안 받고 우리가 송달 받는 데가 있으니 그쪽에 해라고 해가 받아가 사인을 받았어요. 네, 네, 네. 송달을 전달하고 전달됐다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우리가 그걸 파일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송달됐다고 사인 받은 걸 다 첨부하고 났는데 갑자기 여기는 존 그레이켄이 대표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접수 다 하고 끝났는데 뒤에 다시 이제 반송을 했어요. 반송이 아니고 이거는 존 그레이켄 개인 자격으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기나 말거나 우린 법원에 일단 잘 사인했는 건 그렇죠. 그렇죠. 맡겼으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된 상태고 그 사람들은 관련된 서류들을 받았다고 사인을 했고. 예, 그랬으니까 21일이 되는 9월 23일 이전에 네. 답이 안 오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답이 없으면은 우리가 승소하는 거고. 네. 그 뒤에 자기 무슨 또 답이 오겠죠. 네, 네.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은 미국 법정으로 출두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미국은 이제 그 전자 재판 형식으로 네. 일단 우리가 그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면은 그걸 보내고 네. 거기서 답변 오면 그걸 보고 또 이제 필요하면 오라고 하면 이제 가는 건데 네. 우선 뭐 그럴 일이 없고 우선 자기들의 주장을 서로 이제 관련 증빙을 이제 서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네. 봐야죠. 그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거는 그럼 소송에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 비용은 그러면 우리 청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많은 비용은 안 하고 이제 송달하는 업체한테 네. 송달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한국은 법원에서 직접 송달을 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한국은 인지세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금액이 네. 커가지고 소송하는데 부담이 되는데 미국은 그건 좀 합리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송달만 우리한테 맡기고 네. 인지세나 이런 것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직 막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는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평상시에도 그냥 시민 1구, 시민 원구 이렇게 소를 제기한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직접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일개 시민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금액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생각될 수 있는데 뭐 변호사를 네. 써라든지 네. 현재는 이제 변호사 없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를 이제 그쪽에서 하라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든지 뭐 그쪽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압박을 할 수 있겠죠.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여러분들 지혜를 좀 모아서 네네. 미국 변호사나 이런 데서 추천을 좀 받는다든지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만 모으면 되나요? 돈은 안 모아도 되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는 플랜다스에게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운영하셨는데 그 시민단체가 또 이름이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이름 플랜 다스고 플랜 무슨 뭐가 계속 플랜 네네네네. 뭐라고 했는데 일단 다스는 지금 못 사게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안원구 플랜이라고. 안원구 플랜. 그 시민단체 이름이 현재 안원구 플랜이다라고 지금 이름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안원구 플랜 론스타 이렇게 되겠죠. 네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럼 향후에 나중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법정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야 그래 그 시민 원구한테 시민 김 선생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안원구 플랜 쪽으로 후원을 하거나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떤 안원구 플랜 론스타에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는 너무 걱정을 안 끼치기 위해서 네네. 가급적인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네. 저희들이 잘 진행하고 있고요. 뭐 상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청장님 걱정이 아니라 방송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8시 15분에 방송 시작하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청장님이 저를 저녁을 사주시잖아요. 예. 저녁을 이제 못 먹게 될까봐. 그래서 얄팍한 그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청장님이 시민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십시일반 또 같이 소송 비용도 좀 부담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론스타라고 하는 이 약탈 자본에 대항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은 남겨두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기록 남기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이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했던 어떤 네. 방법보다도 유용한 방법이고 네네. 효율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네. 감히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얄팍해가지고 혹시 만약에 그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우리 시민 원구가 소를 취하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되는 건가요? 그럼 그 현재는 사실 법무부가 이게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한동훈 씨가 그랬죠. 이게 취소를 하겠다.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를 한 푼도 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뭐 저는 그건 동의를 해요. 네. 한 네. 푼도 네. 줘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How?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그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법무에다 이제 우리가 민원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 이런 방식으로 해라. 네. 우리가 이렇게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해올 텐데 그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취소를 하겠다라고 주장하죠. 네. 그게 이제 익시드 52조에 의한 네. 그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조건에 지금 법무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5가지 어느 곳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 이제 취소가 있고 51조에 있는 수정이라는 제도가 네. 있습니다. 그 수정은 지금까지 주장 안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네. 그거를 새로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주장했던 바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와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음. 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동안에 어느 곳에도 주장 안 했던 새로운 내용이 나오니까. 새로운 처음부터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살 때부터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그 어느 누구도 제기를 안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연방법원에다가 이제 그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이 익시드 소송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는 론스타 자금 안에 다른 자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 왔던 거고. 아니 론스타가 100% 자기 자금으로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그 자금의 성격이 그렇죠. 그 산업자본인데 맞습니다. 예, 어떻게 예. 금융자본을 살 네. 것이냐라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네. 모든 지금 학계나 뭐 다 그렇게 이제 알고 맞습니다. 있는 네. 거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 100% 론스타 자금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 외부 자금이 있었다라고 보니까 한 얘기하는 거죠. 60%만 론스타 자금이고 숨어가 들어온 40%가 있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금 성장님이 만약에 소를 취소하게 되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론스타 쪽에서 회유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지금 애초에 이 외환은행 그 매각하는 절차들 모든 게 다 원천 무효가 돼버리면 여기서 벌어간 몇 조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론스타가 야 이게 더 싸게 먹히겠다 싶어갖고 시티즌 19 19 1조 딱 이렇게 오퍼를 딱 넣는 거예요 총장님한테 1조 딱 줄 테니까 소치하자. 법무부는 안 물었어요. 혼자 막 해야 되는데 1조가 딱 던져진 거예요. 글쎄요. 지금 한국 정부로 네. 기속이 된다면 제가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협상도 가능하니까. 아 협상도 가능하다 대신에 개인 안원구한테 주는 거는 아니겠죠. 아 그걸 받으셔야지. 그걸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청장님이 참 정말 올곧은 분입니다. 농담조차도 안 받는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하는 말이 농담이라는 걸 알지만 농담조차도 딱 진짜 칼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송 잘 될 수 있게 힘을 좀 더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수박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 예. 뭐 이상한 의원들이 수박이 많다, 민주당이 수박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뉴스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수박 좀 자르라고 명령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수박을 막 잘게 쪼개는 이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사로. 수박 박멸을 하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좀 그래도 좀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수박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좀 단칼로 막 좀 썰어가지고 수박 이놈 하면서 막 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그 이야기 하시니까 금방 생각나는데 이재명 그 의원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해당 행위를 했는 사람들 네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네. 그 해당 행위했는 사람들을 지금 골라내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네네. 모양이죠. 그럼 그래서-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전투나 뭐 이런 거 하면 내부에서 총질하고 뭐 발가락이 잡고 이러면 이게 바깥에서 온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라고 소위 말하는 네. 거, 그 사람들 다 내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은 그래서- 대장동 의혹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어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네. 지금 뭐 또 이제 위례가 곧 나올 모양이던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급기야는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성남 FC까지. 네. 뭐 FC 한번 해서 그것도 전번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네네.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탕 삼탕 지금 뭐 사골도 아니고 이거 네. 약 같으면 끓여가 중탕이라도 해먹는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삼탕 그러니까요. 사탕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잡아낼 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잡아낼 게 없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그 사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뭐 어렸을 때나 이렇게 뭐 롤 모델 같은 거 있었나요?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고 싶다든가 저 사람 복장을 따라하고 싶었다든가 뭐 이런. 글쎄요.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러셨겠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좀 터프가이 이런 거 좋아해갖고 막 최민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그런 걸 많이 따라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자기의 롤 모델을 정해갖고 복장이나 아니면 뭐 캐릭터를 흉내내는 거는 되게 좀 많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좀 과한 분이 요즘에 구설수에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복장이 좀 특이하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김건희 씨가 이 제클린 빠순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인터넷에 계속 나오는 그동안의 공식 그 석상에서 왜 저 장갑을 끼지 뭐 손이 못생겨서 그러나 뭐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제클린 여사가 했던 복장들을 다 그대로 카피를 한 거더라고요. 그 상당히 그 케네디 영분이었잖아요. 네네. 그 제클린 여사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뭐 완전히 뭐 아마 여성들 사이에도 그 우상이었나요? 네네. 상당히 그 외모도 출중하고 네. 그 완전히 세련된 그런 그 옷 같은 그런 걸 네. 하는데 그걸 너무 좋게 받는 모양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그 대통령하고 포즈까지도 다 흉내를 낸 거예요. 저 정도는 저런 거 아니 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예, 더 밑으로 가시면 이제 더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이제 복장들도 노란색에 검은색이라든가 예. 또 그 대통령을 전용기에서 그 내려다보고 있었던 그 이거 완전히 통제받는 거 아니냐라고 그 했던 사진 예. 그것도 제클리 여사 그 사진을 또 흉내를 냈더라고요. 예. 그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럼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는 어떤 의전을 담당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가? 저렇게 조언해 줬겠죠. 저렇게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아, 내가 수가 얕았네요. 그 의전 담당하는 사람이 제클린 빠순이 빠돌이었구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런 거를 김건희 씨가 이걸 알았을까요? 아, 이 제클린을. 정도까지 몰랐을 거예요. 야, 정말 나이스하게 먹이시네. 예. 아니 제클린 여사가 저런 일을 했다는 걸 찾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가상하게 노력했다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게 또 시각을 바꿔놓으니까 또 그런. 아이고 우리 건이가 제클린도 알았어. 아이고 대단하네. 뭐 이렇게 또 보시면. 제클린을 알 나이가 알 수는 있나? 제클린이 뭐 알 수 있는 네, 나이긴 그렇죠, 뭐. 하네요. 아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근데 최근에 많이 논란되는 게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지금 복사잖아요. 모든 게 다 고치고 다 무슨 거짓말이고 한 걸로 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공식석상에서 행동하는 것들도 다 카피하고 다 갖다 그 복사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때문에 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씨 때문에 이제 박사들을 앞으로 부를 때 네. 박사님이라 안 하고 복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선량하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박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네. 복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네, 다행입니다. 제가 석사까지만 한 게. 네. 자, 그래서 김건희 씨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영국에 그 조문을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영국에 조문을 가면 또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은? 걱정되죠. 네. 좀 사실 그 이 장례식장은 좀 엄숙하기도 한데 네네. 그런 장소에 이제 초청을 안 받았죠. 초청을 안 받았는데 간다는 그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가서 어떤 민폐를 끼치고 올까 지금 그런 이 국가적 망신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안 갔으면 하는데 이제 굳이 지금 가겠다는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왜 가는지에 대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부 다들 걱정하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네. 이 좀 그 이쪽 우리 민주 진영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윤석열 씨를 아끼는 사람들 쪽에서도 안 갔으면 하는데 굳이 가겠다고 할 때는 가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버리 코트를 사러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 버버리 코트야 뭐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네. 뭐 신상 보러 가나 네네. 그런 거는 아닐 테고. 아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는군요. 아 웬만하면 제가 방송하면 당황하지 않는데 깜짝 당황할 때가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창에서 크크크 난리 났습니다. 저걸 안 봤네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랬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이 참석을 하니까 그 현지에 가고 정상들과 만나는 그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영국 측에서 장례식 그 기간 동안에 그 정상회담을 금지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나 보더라고요. 정상회담도 금지하고 네. 뭐 그 통역도 데려오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둘이가 가야 되잖아요. 의전도 없고 통역도 의전도 없고 없고. 둘이 그냥 딸랑 가야 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갖고.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겠지만 네. 뭐 비행기에서 내려 가지고는 뭐 대사관에서도 나가서 이제 그 안내는 가이드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뭐 들어가는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분 동안 조문 어쨌든 그 조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걱정이죠. 네. 다 가르쳐 주고 해도 동선을 못 찾는데 그렇죠. 이게 뭐 안 가르쳐 준 상태에서 완전히 그 눈뜬 장님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 다 모여서 버스 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어떤 특정 장소에 다 집결한 다음에 단체로 버스 타고 간대요. 그럼 뭐 다른 거 할 말이 없고 그냥 무조건 리얼리만 할 텐데. 아니면 이제 버스 우리 또 전통 문화를 알려야 되잖아요. 버스에서 단체로 관광버스 타고 갔을 때 윤석열 마이크 딱 잡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김건희 탬버린 치고 막 그래서 K 탬버린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말 장례식에서 그 정도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또 검찰들이 장례식에서 음주 가무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거는 맞아요. 네, 검찰들은 항상 장례식장에서 사고가 나죠. 사고 나죠. 특히 여성들을 상대로.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김건희가 가는구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어요. 160 의원 전원이 다 발의를 했는데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특검은 이제 일단 그 저거잖아요. 그 법사위에서 네, 그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법사위 통과할 수 있는 게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힘당이 있고, 네네네. 김도욱 위원장. 근데 거기에 이제 조정훈이라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11명이 돼야 통과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거를 그 특검 뭐 하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 사람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더불어 시민당 출신이죠.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이 나중에 민주당 합당을 했으니까 네, 민주당이 된 거죠. 네네. 우리 열린민주당도 민주당이 된 거고 네, 그 합당을 했으니까. 네. 그럼 민주당 출신이었다가 이제 나와서 합당하고 나왔나요? 아니면 합당을 하면서 원래는 원대복귀를 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제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명을 할 명분이 없으니까 합당에 반대한다, 불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사유로 제명이 돼서 시대전환으로 돌아갔죠. 아 그래 됐군요. 네네네. 아 그렇든 어쨌든 민주당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사실 그때 뭐 위성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네. 만들어준 그 국회의원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는 데는 무슨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왜 저래? 네. 뭔가 저 뭐 검찰의 캐비넷이 잡혔나 이런 음, 이야기까지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그 여시제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진짜 그 우리 수박이나 마찬가지로 네. 보이는 거죠. 네. 이제 한쪽 파랗지를 않고 네. 빨간 색깔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의심을 해도 충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오늘 한 얘기가 특검법을 반대하고 뭐 원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김건희하고 김혜경 씨를 그냥 퉁치고 가자. 미치는 것도 아니고. 워딩 자체가 퉁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퉁치면 아무거나 퉁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김건희 씨하고 그 지금 김혜경 씨하고는 완전히 케이스가 다르죠. 네. 그 김혜경 씨가 지금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그 법카 유용이다라고 하는 게 7만 8천 원인가 6천 원을 본인 거는 냈고 나머지 나른 그 사람들 거를 결제를 한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지금 뭐 정말 만든 거고요. 네. 그 김건희 씨는 지금 가장 큰 게 주가 조작 문제가 아직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지금 또 그 송치는 안 했지만 불기소로 처분은 했지만 그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법 복사하기 네. 그 복사하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네. 이거 윤석열 씨 본인, 부인 장모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전부 다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전부 다 그냥 다 덮이고 수사가 안 되고 했는가 하고 어떻게 퉁치고 가자고 이야기를 이 조정훈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든 다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걸 퉁치고 가자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게 참 지난 총선이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출신들 의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정치적인 효능감을 유권자들한테는 못 남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말이 많았던 그 기호 17번 김홍걸 의원 예. 지금 뭐 하시죠?
지금 뭐 무소속이 무소속인데 전혀 존재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김호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고 있잖아요. 와 그렇군요. 돈도 많으시고 또 뭐 유산 가지고 또 싸움도 나갔고 그 아버님 되게 욕되게 만든 그런 기억밖에 안 남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청장님 같은 후보가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국회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게 그 지난 총선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쨌든 이게 국회에 들어가시든 안 들어가시든 뭐 변함없이 국가위에서 큰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론스타에 집중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어가면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관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 집행정지가 어떻게 되는 게 형 집행정지인가요? 이제 보통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형을 집행하면은 뭐 생명 위독하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형을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이 따라주지 못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그 일시적으로 네. 형을 정지를 시키고 그 뒤에 다시 나왔다가 그 문제가 해소가 되면 다시 들어가서 네네네. 형을 집행을 계속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그 형 집행 정지라는 그 제도는 그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정경심 교수죠. 네네. 근데 지금 이명박 씨도 형 집행 정지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명박 씨는 뭐 건강상 이유로 못 견딜만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나오자마자 하루 만인가 바로 집에 갔죠. 귀가했죠. 네. 그러면은 그게 형집행정지의 취지랑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막 전혀 안 병원에 맞죠. 입원해 갖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같은 날 어제자죠. 어제자에 우리 이명박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연장을 하면 그걸 받아준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가는 거죠. 그렇죠. 빨리 그 본연의 자리에 있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원칙적으로 만약에 형 집행정지 상태다라고 하면 병원에 있거나 지금은 퇴원한 상태니까 집 밖으로 못 나오나요? 원래 형집행정지에는 그 집행만 정지되고 있지 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것도 형을 다 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특별한 그 장소까지 정해져 가지고 아마 형집행정지가 내려지거든요. 네네. 그 예를 들면 왜 그 가족 중에 누가 사망을 하거나 네.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장례를 지내도록 네네네네. 형집행 정지를 해서 네. 그 뭐 이름을 뭐 기휴인가 뭐 휴가인가 뭐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일종의 형집행이 정지되는 그런 네. 기간이죠. 아 그러면 지금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병원에서 퇴원했으니까 지금 집에만 있는 상태일 거고, 예, 이건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형에는 카운트 안 떼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집에 있는 기간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어제 또 그 정경심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을 지금 한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척추 밑에 뭐 물렁뼈라 그러죠. 네. 그 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돌출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디스크라고 하죠. 네. 디스크는 이제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고 네. 그게 이제 디스크가 더 진행이 되거나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접이 빠져버리면 네. 이게 뼈와 뼈가 부딪히는 거예요. 네네. 그 이건 협착이라고 하고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빨리 수술 안 하면은 상당히 장기간 이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검사가 의사보다 이런 판단을 이명박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도 지금 내보내주면서 네. 왜 안 내보내준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의 부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재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때 뭐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치료 계획 네.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며칠까지 하면은 치료가 끝나겠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안 했다라고 네. 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번에 그 계획을 제대로 제시하고 네. 어디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며칠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고 다시
그 집행을 그 하면 되니까 네. 뭐 아무 멀쩡한 이명박도 내주는데 네네. 이건 뭐 못 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이게 만약에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여론들이 계속 이걸 해줘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면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이제 검찰청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런데 이제 법무부라든지 또 청와대나 이런 데서도 이게 사실 이래가 만약에 장애를 입을 정도로 네네. 평생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나중에. 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실제로 현직 의사들이 지금 당장 긴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로 장애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뭐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인데 참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검찰이라고 하는 그 집단 자체가. 그 검찰이 그 동안에 했던 짓을 보면은 뭐 또 이보다 더한 짓도 하죠. 네.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케이스는 지금 한 벌써 뭐 병원에서 몇 번 그 진단서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도 쓰러진 경우도 여러 번 있었고 네. 직접 그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뭐 좀 이미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잘 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괜찮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더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파나 무슨 그 죄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사람이 일단은 거기서 그 뭐 장애를 입고 만약에 네. 살아가게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그 원망을 누가 그 원한을 사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를 이 두고두고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검찰 쪽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뭐 보복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뭐 소환 조사부터 시작해 갖고 각종 의혹들 언론에 흘리기 등등을 하는데 성남 FC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요새 갑자기 또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뭐 물론 청장님 방송하셨습니다만 그 성남 FC 의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초의 성남 FC 의혹이 제기됐을 때 네, 성남 FC에 후원하거나 광고를 의뢰했던 네, 하고 이제 성남 FC에다 광고비든 후원금이든 네, 의뢰했던 사람들이 한 6개 업체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서 그 후원 들어온 것 자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그 뇌물을 준 거다. 성남 FC는 축구단인데 예. 그 축구단에다가 후원을 하고 광고를 준 게 이재명한테 뇌물을 준 거다. 그렇게 이제 본 건데 왜 그렇게 봤냐 하면은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이 그 당시 네. 시장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구단주를 겸임하고 그렇죠. 시민구단이니까. 시민구단이니까 네네. 시민들이 만들어진 네. 시민들 만든 거고 그러면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가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다른 시장이잖아요. 네, 다른 시장이 또 다시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단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후원을 한 것이 이재명한테 이제 후원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유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년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때였죠. 네, 네. 근데 그 이야기도 사실 처음에는 아마 민주당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낙연입니다. 네. 근데 그 뇌물이라고 하면 대가성 그냥 단순히 후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대가성을 그렇죠. 이제 그 뇌물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뇌물의 정의는 네,
공무와 관련해서 네네네. 공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 그 부정한 청탁을 해결해 주면서 돈을 받으면은 뇌물죄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과 그 성남 FC라는 구단이 네.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단장이 같은 이재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뇌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요번에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은 그 앞에 6개 업체들은 다 아니고 네. 두산이라는 데를 콕 집어서 네. 두산이 자기들이 이제 그 두산이 원래 옛날에 운영했던 두산의 그 병원 건물이 있었는데 네. 그 병원 건물을 이제 다른 거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상업용지로 바꾸는 걸로 상업용지로 바꿔주고 네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부 체납을 원래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장동에서 뭘 하는 거 개발할 때마다 뭐 공공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모든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바뀌게 되면 기부 체납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기부 체납을 하는데 뭐 기부 체납 그 땅을 15%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전체 총액의 15%를 기부 체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10%만 하고 5%를 봐주고 네. 그 5%에 해당되는 돈으로 이제 성남 FC에다가 네. 돈을 줬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후원금을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준 데 대한 대가로 네. 했다. 근데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받았으면 바로 뇌물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성남시가 받아도 그거는 기부 체납으로 받는 거는 뇌물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재명이 받아야 이제 뇌물죄가 성립될 네.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남 FC에다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면은 네. 제3자 뇌물로 이제 엮은 거죠. 그러니까 일은 성남시장 이재명이 해줬다고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네. 하고 그 돈은 성남 FC라는 법인에다 주는데 그 법인이 구단주다. 네. 이렇게 이제 엮은 거죠. 그러니까 엮으려고 하면 너무 진짜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 제가 이제 겪어봐서 아는데 네. 이런 식으로 엮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재명한테 뭘 엮을 때는 정말 어렵게 이 막 시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내가 볼 때는 그 연결도 안 되는 연결을 네. 막 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네. 예. 억지로 완전 누더기를 만들어가지고라도 그래 봐라 돈 그때 줬잖냐. 네. 자 성남 FC라는 거는 성남 시민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 이 성남시를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단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후원을 넣거나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성남시 FC를 응원하는 거지. 네. 이재명을 응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이 직접 그 돈 중에서 이재명이 뭐 돈을 가져갔다. 네. 이러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 FC에 돈 줬는 게 그게 제3자 뇌물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많이 들어보신 것도 있잖아요. 박근혜가 최순실 맞아요. 최순실 박근혜 예. 그 K 미르 네, 네. 지금 뭐 그때는 밝혀지지 않은 청년재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이제 재벌들 손비 들어가지고 네. 너 그 스포츠 K 스포츠 뭐 미르 재단 네. 이런 데다가 돈 넣어라. 그리고 청년재단에다가 청년들 돈 넣어라 해가지고 네. 그 돈들이 꽤 큰 금액들이 그 뭐 몇천억이 이제 거기 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엮는 거를 그렇게 본 거죠. 박근혜가 뭐를 부탁을 받고 네. 최순실이 운영하는 K 미르 재단에 돈을 넣었으니까 그거는 제3자 뇌물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때 연결고리가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네. 엮은 거죠. 그 네. 당시에.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래 경제 공동체란 말이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여기는 구단주가 이재명일 뿐이지 그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이지. 네. 이게 시장으로서 당연히 맞는 자리지 이게
경제 공동체나 FC가 뭐 이재명한테 뭐 경제 공동체가 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성남 FC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네.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제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그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갔는데 그 후원금에서 현금을 누가 인출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 그 고리가 이재명으로 넘어갔다는 게 밝혀지면 그게 뇌물이 되는 거지만 근데 그 현금을 누가 그 들어갔는데 그 네. 재단에서 일단 재단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네. FC라는 재단이 아니고 그는 이제 뭐 구단으로 구단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구단으로 들어갔어. 그 구단에서 돈이 써야 되는데 구단에서 돈을 빼갔다 하면 그는 일단 공금을 횡령한 것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네. 누가 가져갔든. 그러니까 이건 뇌물 이전에 네. 가져간 사람이 왜 가져갔는지가 네네. 나와야 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가져간 사람들은 일단 그 사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만약 가져갔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하고 연결하려고 하면은 그 돈이 어떤 형태로든 그 여기 그 박근혜 최순실 간의 경제 공동체가 됐든 그게 이재명한테 도움이 덕이 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누가 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네네네.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그 성남 FC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 성남 FC 들어간 돈을 몇십억을 밑에 있는 체육회에서 인출해 갔다.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시장의 재선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의혹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추가 보도들을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미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이 사실 무근이다 그거는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걸 그게 작년 9월인가? 네네 맞습니다. 네. 9월에 이미 혐의 없다고 다 이미 해서 안 보냈는데 네. 갑자기 경찰 그 경기경찰청장인가 하는 사람이 바뀌고 네. 오면서 새로 또 이거를 꺼내 가지고 뭐 보안 수사니 뭐니 하면서 이름 불러 가지고 지금 4탕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어차피 지금도 새로운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거는 직접 뇌물죄를 입증하려고 하다가 입증을 못하고 나니까 제3자 뇌물죄다라고 하는 그 예전에 최순실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을 뭐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더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다고 봐야죠. 네네. 제3자 뇌물이라는 거. 근데 경제 공동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런지 네. 그냥 구단주였다는 거 가지고 그걸 엮을 수 있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지자체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체육단 구단이 있잖아요. 네네. 그 스포츠단 경남 FC부터 털죠. 경남 FC도 그럴 뿐만 아니라 뭐 각 그 어디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네네. 각 그 지자체장들이 다 구단을 다 가지고 있을 네.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긴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데 이제 아니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장들이 쓰면은 네. 그 개인적으로 네. 쓰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이 논리로 가면은 만약에 그 이런 논리를 전제로 한다면은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지자체장들 다 구속시켜야죠. 그렇죠. 다 문제 삼아야죠. 그럼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경남 FC랑 비교해 보자. 그럼 홍준표가 원래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총장님 말씀 이제 설명 들으니까 성남 FC 의혹이 뭔지도 이해가 됐고 제3자 뇌물죄가 뭔지도 이제 다시 또 기억이 상기돼 갖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그러면 김건희 씨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에 그 갑자기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되는 순간에 후원금이 급증을 했잖아요. 네. 그게 딱 그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빼박이에요. 그죠? 예를 역시 들면은 똑똑해 난. 정확한 예를 잘 드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었고 네네. 거기에 관련된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네. 그 수사 받거나 받기로 돼 있거나 받았거나 네네. 관련되는 사람들이 네네. 그거를 직접 윤석열한테 안 주고 네.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후원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가 그
이익금을 취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경제 공동체도 되고 부부니까. 네네. 공직은에 안 있으니까 제3자 뇌물죄도 되고. 그렇죠. 딱이네.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 근데 이 검찰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든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을 엮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건들이 본인들한테서 나와요. 본인들이 과거에 했었던 건 다 괜찮고 지금 캐캐 묵어서 경찰에서 조사하다가 무혐의가 났는데 그거는 다시 해갖고 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뭐 기소를 한다라고 하고 뭐 소원 조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정권의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더 큰 그 위험 요소로.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음.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나의 허물을 오히려 밝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저래 못하죠. 네. 지금 모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사례들은 여기는 어떻게든 깨 맞춰도 잘 안 맞아 떨어지는데 네. 자기들은 그거를 딱 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네. 아 우리는 괜찮아. 음. 나는 마치 제왕의 무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로 지금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대응은 안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급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건 정치 기소다, 정치 공격이다라고 대응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코멘트하고 뭐가 또 있답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계속 민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은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그 가성비가 높을까요? 그 민주당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가 될 만한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면은 대응을 해도 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저거는 좀 아프다. 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프다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말 얼토당토 안 하다 할 정도로 이런 내용들로만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기회 될 때마다 네. 하는 것하고 약간의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대응하지 않고요. 일일이 저렇게 하면은 그걸 또 언론에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언론이 네. 환경이 그렇게 그 좋지를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민주당에서 또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혹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냥 퉁 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하는 방식이 나는 맞다고 봐요.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고 제가 뭐 제한테 아직도 다른 문제가 있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정도는 내가 볼 때 이미 초연한 상태가 아닌가. 해봐야 뭐 문제 없다 이런. 저는 이제 민주당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최근에 지금 성남 FC 의혹에 관련돼서 뭐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뭐 사건이 있는데 그 관련된 사안은 팟빵에서 제작하는 안홍구 TV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그 회의식 석상에서 하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럼 대박 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뭐 이걸 안 받는다고요?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 민주당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대응 자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말려들지를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 뭐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시면 이게 무슨 누가 들어도 이거는 그렇죠. 또 이거잖아요. 네네. 말문이 막히신 거죠 지금. 그 원래 그렇게 가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응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좀 눈치를 보고 있겠죠? 뭐 그 이재명 반대했던 세력. 네네네. 눈치 봐야죠. 네.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공천권도 쥐고 있고 네. 다음 이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잖아요. 네네. 당 대표로 계속 있는데 정말 그 과거처럼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면 민주당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다음 뭐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지. 저렇게 안에서 분탕질하고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국힘당 사람인지 민주당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저렇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네. 빨리 속아내 가지고 네. 핀셋으로 딱딱 집어내듯이 집어내 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된 민주당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이상민 의원 제가 뭐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아침 라디오 방송에 가갖고 그 특검법은 어차피 그 현실성도 없고 뭐 통과도 못 시킨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발의를 같이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슬슬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그 사람 다음에 공천 못 받은 사람이니까 지금 이제 뭐 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지금 그 사람 5선인가 4선 그렇죠? 5선일 겁니다. 예. 그 선수는 높은데 그 효능감은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네. 오히려 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특검이라는 게 네. 100% 특검이 되면은 좋죠. 네.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뭐 쉽진 않아요. 네네. 모든 환경이. 왜냐하면은 일단 그 특검을 하려면은 이제 그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고 네. 또 국회 그 본회의도 통과를 해야 되는 그 사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여론이 나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요. 그 과정에서. 네.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이 그래 돌아다니면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특검 안 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걸 실드 치다가 네. 지금 처음에 그 특검 뭐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그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네. 저도 자기들이 봐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라면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바뀌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힘당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네.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특검 뭐 역풍 불 수 있다 뭐 또 다시 국힘당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럴 것처럼 처음부터 당선 국회의원은 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현명한 게 그 특검에 관련돼서 사실은 첫 번째 여론조사가 시행이 됐었는데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63% 정도, 한 62.5%인가 하는 그 숫자의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찬성 의견을 많이 보였어요. 저는 그 많이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보면 네. 한 90%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90%요. 그 나머지 지금 30%그 남짓되는 사람들 지금 그 찬성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특검이라는 것은 무조건 안 돼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 실제로 60몇 프로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면 거의 다 해야 된다고 보는 네. 거죠. 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제 고무적이라고 봤던 이유는 민주당이 광파리를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대로 처음 여론조사에 찍었다라고 하면 좀 더 지금 특검법은 어쩌면 통과되기 어려울지 몰라요. 기술적으로 뭐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이 뭐 돌아섰네 막 등등 있지만 민주당의 이상민처럼 나와서 특검법은 어차피 어려워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여론을 환기시키면 이 여론의 지지율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아지면 그럼 국회의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탄핵도 그랬잖아요. 네네네. 뭐 언제 박근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누가 그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다 움직이니까 네. 국힘당이 돌아서 가지고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하는 건데 민주당 내에서 아까 이상민 의원이라고 했는데
원래 뭐 그런 분이라고는 내가 알고 있지만 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럼 하늘이 무너질까 봐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그렇죠. 네.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아니 비유에서 가끔 제가 청장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나니면 사실은 연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뭐 댓글에서도 두 분 케미 너무 잘 맞는다 그러는데 가끔 이럴 때 나이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깍듯이 모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안홍구 TV 같이 좋은 채널도 구독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좋아요하고 슈퍼챗도 쏴주고 계속 그래야지 사람들이 각성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안홍구 TV는 계속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갈 거니까 많이 뻔뻔해지셨다. 역시 유튜버 안홍구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죠 단기간에. 요즘에 좀 정체 기간인가요? 좀 많이 늘었어요. 네. 한 뭐 최근 한 달 가까운데 몇천 명이 늘었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3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앞자리가 바뀌는 게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또 막 새롭게 힘이 나기도 하고 막 신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가족들 핸드폰 잠깐 달라 그래갖고 구독만 눌러 알림은 하지 마시고 구독만이라도 이렇게 좀 뺏어갖고 눌러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2만 명이 움직여갖고 한 명씩만 끌어오면 4만 명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 번 더 가면 뭐 8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 좋은 방송 많이 알리셔야죠. 그리고 특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스로 이명박 잡은 거 하나만 갖고서도 평생 광을 팔아도 되는 분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를 상대로 시민 원나인이 아메리칸 코트에서 수를 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프레이즈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 더 커질 수 있게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얹으세요. 숟가락을 얹으셔야지. 그래. 네, 아직까지는 아마 많이 좀,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들 많이 아껴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8시 15분에 안홍구 TV는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예요. 8시에 이제 내일은 라이브로 합니다. 라이브로요. 예. 네. 그 라이브니까 이제 댓글에 대한 반응도 좀 해드릴 거고. 네네.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도 뭐 실시간으로 네. 또 해소해드릴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뭐야 라이브가 아니었어라고 하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라이브 내일도 라이브로 하는데 오늘은 8시 15분 라이브 내일은 8시 라이브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